무기력을 방치하지 말라. 일상은 곧 생명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오랜 시간 일에 시달리며 살아온 몸과 마음이 이제야 진짜 쉼을 누리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 쉼이 무기력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눕는 시간에 익숙해지고 마음은 어떤 것도 귀찮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정지된 존재가 아닙니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의 에너지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쉼의 덫, 무기력의 시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일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 물론 그 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매일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의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거나 아무런 목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몸은 굳고 생각은 흐려지고 어느새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이게 바로 생산성 없는 쉼의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무기력은 조용히 침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늘고 움직임이 줄고 식사량이나 감정 변화가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정신적 쇠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약화, 불면, 우울감. 이 모두가 움직이지 않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루틴이 큰 활력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특히 하루 20분, 동네 한 바퀴라도 걷는 습관은 뇌를 깨우고 순환을 돕고 몸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또 하나는 일기 쓰기입니다. 무슨 대단한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가지 고마웠던 일, 느낀 감정,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적는 습관은 생각을 정리하고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게 해줍니다. 텃밭 가꾸기도 매우 좋은 활동입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을 체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과정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소소한 도전입니다. 새로운 요리를 해보기, 낯선 장르의 책을 읽어보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처음 가보는 장소에 가보는 것. 이런 작고 새로운 시도는 삶의 지루함을 뚫고 들어오는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심지어 이 도전 하나로 우울증에서 벗어난 분들도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무기력 예방의 해답입니다. 무기력을 이겨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함께 걷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은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도 없고 자녀는 바쁘고 친구들은 멀리 살거나 연락이 끊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무기력의 가장 위험한 동반자입니다. 의식적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작은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가까운 이웃과 정기적인 산책을 약속해 보세요. 주말마다 통화하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삶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일상이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의미 있는 작은 일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무기력을 방치하는 순간 몸과 마음은 동시에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작은 루틴과 사람과의 연결만 있어도 그 무기력은 활력으로 바뀝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는 것도 능력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쉼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쉼인지 아니면 천천히 나를 침몰시키는 쉼인지는
매일의 행동이 말해줍니다. 지금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떤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흘려보낸 하루가 계속된다면 지금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오늘은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마음을 끌어당기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지금 핸드폰을 꺼내 오랜만에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지금 바로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을 방치하지 말라. 돈 걱정 없는 마음이 진짜 건강입니다. 나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 괜찮을 거야. 노후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은퇴 이후 평균 수명은 25년 이상입니다. 즉, 수입이 없는 상태로 25년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만 써도 1년에 1,800만 원. 25년이면 4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숫자 지금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예상보다 빠른 자산 소진 연금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일정 금액이 매달 들어오면 처음엔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늘어나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병원비, 자녀의 도움 요청, 갑작스런 집 수리, 장례 비용. 예상하지 못한 일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통장은 생각보다 빨리 얇아집니다.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어요. 이런 말이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겪게 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돈 걱정입니다. 노년에 들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건 경제적 불안에서 오는 정신적 붕괴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현실보다 앞으로 더 부족해질까봐 하는 불안감이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잠이 오지 않고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지고 결국 자존감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소비 전략.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엔 자식이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자식도 힘든 세상입니다. 이제는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우선 불필요한 지출부터 점검해 보세요. 오랫동안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는 보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OTT 서비스, 한 달에 몇 번 쓰지도 않는 정기 구독 등. 작지만 새고 있는 돈을 잡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지혜로운 소비입니다.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지, 기쁨을 주는 소비인지, 지속 가능한 방식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쓰는 방식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합니다. 재정 루틴. 돈보다 중요한 습관.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다루는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노후 재정에도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달 정해진 예산 안에서 생활하기. 병원비나 비상금을 위한 월 5만 원 저축. 정기적인 소비 점검. 한 달에 한 번 카드 내역 정리. 매년 지출 목표 재설정. 여행, 선물, 명절 비용 등.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내가 가진 돈이 적더라도 훨씬 덜 불안하고 더 오래 쓰며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쓰는 법을 배우세요. 돈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 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 경험을 위한 소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식사, 고마운 이에게 건네는 작은 선물. 이런 가치 있는 소비는 돈이 줄어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순환되게 합니다. 노년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에 생기를 넣는 소비,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용이 필요합니다. 정기적 수입 불안 없는 삶의 기반. 노년기에는 불규칙한 수입보다 작더라도 안정적인 정기 수입이 훨씬 중요합니다. 소규모 임대 수입, 작은 온라인 판매 수익, 은퇴 후 강연이나 재능 나눔 등은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지속되면 그 자체로 큰 심리적 안정이 됩니다. 또한 스스로 벌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돈 걱정은 건강 걱정입니다. 노후의 진짜 건강은 혈압이나 당 수치보다 마음의 여유와 돈 걱정 없는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돈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다루는 자세를 바꾸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자립 루틴을 만들어 앞으로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 걱정을 줄이면 몸도 가벼워지고 인간관계도 넉넉해지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기억하세요. 연금보다 중요한 건 재정 습관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건 돈 걱정 없는 오늘입니다. 건강을 방심하지 말라. 병은 막을 수 없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 이 말은 누구나 들어봤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알면서도 왜 건강을 방심하게 될까요? 60대 이후 건강은 더 이상 운이나 타고난 체질이 아닙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선택이고 습관이며 관리의 결과입니다. 건강은 재산보다 우선입니다. 돈이 많아도 병이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예금 통장이 아니라 통증 없이 걷고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고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젊을 땐 바빠서 놓쳤던 건강, 이제는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깨어지는 유리컵처럼 예민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성비보다 내 몸값이 중요합니다. 빼기 의료보다 더하기 관리가 먼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약도 먹기 싫어요. 약 끊고 자연적으로 회복하고 싶어요. 물론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줄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빼는 것보다 채우는 것입니다. 좋은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더하기의 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약을 덜 먹을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약을 끊는 것만이 건강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약 없이도 잘 돌아가게 만드는 루틴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회복보다 유지가 핵심입니다. 60대 이후 건강의 패턴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파도 푹 쉬면 금방 회복됐지만 지금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에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는 병이 나기 전에 관리하는 것, 그리고 한번 관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약을 먹는 동안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치료보다 예방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보다 중요한 건 유지입니다. 60대 이후 내 건강의 주치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이 들수록 의료 시스템에 의존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진짜 힘은 병원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의 선택, 매일 밤의 루틴이 바로 건강의 핵심입니다. 매년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간단한 혈압, 혈당 체크는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의사의 진단은 참고사항이고 내 몸이 주는 신호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요즘 땀이 줄었나? 식욕이 없어졌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무심히 넘기지 마세요. 이것이 나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경고 시스템입니다. 하루 컨디션을 점검하는 습관.
노년기 건강 관리에서 꼭 필요한 마인드셋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내 컨디션이 내 건강의 바로미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첫째, 무셨나요? 깊은 수면은 회복의 열쇠입니다. 둘째, 치매, 몸이 무겁지는 않나요? 컨디션 저하는 곧 피로 누적의 신호입니다. 셋째, 늘 뭐가 즐거웠나요? 감정도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하루 한 번 내 몸과 감정을 돌아보는 습관은 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병은 막을 수 없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완전히 병이 없는 상태를 기대하기보다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지어 초기 암까지도 꾸준한 관리만 한다면 삶의 질을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병을 숨기거나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병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리듬을 설계하는 것이 더 건강한 태도입니다. 운동은 약보다 효과가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운동은 모든 건강 관리의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주 5회. 가볍게 시작해도 몸은 달라집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단련됩니다. 그리고 근육은 곧 건강 자산입니다. 걷는 힘, 앉았다 일어나는 힘, 팔을 드는 힘. 이 모든 것이 독립적인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운동은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유지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국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무관심과 방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기검진, 하루 30분의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충분한 수면, 소소한 기쁨을 놓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쌓여 노년을 건강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을 막을 수 없다면 그 병과 함께 살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관계를 단절하지 말라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면 집이 요양원보다 낫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한 취미나 선택이 아닌 삶의 생명선이자 마음의 호흡기가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당뇨, 고혈압보다 생존율을 더 크게 낮춥니다. 외로움이 심한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낮아지며 심지어 기억력과 판단력도 빠르게 감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혼자는 괜찮지만 고립은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이제는 사람 만나기도 귀찮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혼자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을 돌아보고 나를 회복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립입니다. 고립은 스스로 원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끊기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서서히 생의 활력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안부를 전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 어디가 아파도 전화할 곳이 없다는 막막함, 좋은 일이 생겨도 말할 상대가 없다는 허전함. 이런 정서는 심장병보다 더 무섭고 암보다 더 깊게 마음을 잠식합니다. 관계 단절은 몸도 병들게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관계의 품질이 건강의 핵심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75년간 장기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노년기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결정짓는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인간관계라고요. 왜냐하면 관계는 감정을 순환시키고 말을 하게 만들며 웃게 하고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말수가 줄고 말이 줄면 감정 표현이 줄며 감정 표현이 줄면 뇌 활동이 줄어듭니다. 결국 이는 우울증, 인지 저하, 수면 장애로 이어집니다. 인간관계는 노년의 심장입니다. 관계가 멈추면 살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관계는 꼭 특별한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관심을 나누는 행위 자체입니다. 작은 모임에 나가보는 것, 동네 마트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는 것, 손주에게 오늘의 사진 한 장을 보내는 것. 그 모든 것이 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동호회와 지역 모임 마음의 집을 만드는 곳. 혹시 지금 하루를 텔레비전으로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작은 모임을 하나 찾아보세요. 요즘은 50대, 60대 이상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실버센터의 건강체조반, 서예반, 시낭송 모임, 교회, 성당, 사찰의 봉사 모임, 작은 도서관의 독서클럽. 이런 모임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나를 알아주는 공간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 소속감이 노년의 우울이라는 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손주와의 소통 세대 간 연결은 마음의 백신입니다. 가끔은 이런 말씀도 들립니다. 요즘 애들은 뭘 말해도 대꾸가 없어. 내가 뭘 보내도 그냥 이응이응 한 글자뿐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끈은 끊지 말아야 합니다. 손주에게 매주 한 번 짧은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오늘은 김치볶음밥 해 먹었어. 너는 점심 뭐 먹었니? 할머니가 어릴 적에 겪은 눈 오는 날 이야기를 해줄게. 이런 소통은 손주에게는 따뜻한 기억이 되고 나에게는 삶의 의미가 되는 선물이 됩니다. 세대 간 연결은 단지 소통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공유하고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봉사활동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시간. 가장 빠르게 삶의 보람을 느끼는 방법 중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복지관, 노인 요양시설, 지역 아동센터, 도서관 등에는 여러 세대를 위한 봉사활동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김치를 담그고 전화 안부를 드리는 일.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는 확신을 줍니다. 노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사실 하나가 삶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면 요양원보다 내 집이 낫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병이 아니라 홀로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집이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웃음이 있고 대화가 있고 기다림이 있다면 그곳은 요양원이 아닌 인생의 정원이 됩니다.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나이를 보지 않고 마음을 봅니다. 말을 걸고 귀를 열고 웃는 얼굴을 건네는 사람에게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일은 때로 피곤하고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삶을 살아내는 가장 따뜻한 방식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병드는 이유 중 하나는 말하지 않아서이고 나누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가까운 모임에 용기 내어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내 마음의 심장박동을 느껴보세요. 삶의 의미를 잃지 말라. 무의미한 하루는 몸보다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나는 왜 일어났는가? 아침 햇살이 창가에 번질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때 하루는 의미 없이 흘러가고 그 하루가 모이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건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이 길을 잃으면 회복이 더디고 때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사는 이유가 건강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는 이유가 있어야 오래 산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의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이키가이, 즉 살아가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도시락을 매일 싸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동네 화단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만 누군가를 위한 일,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일이 그들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뛸 이유가 있어야 몸도 반응합니다. 의미 없는 하루는 몸보다 먼저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무기력과 우울은 목표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노후에 무기력이 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우울감과 피로를 불러옵니다. 한때는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고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었고 모임에서도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내가 일어나지 않아도 세상은 잘만 돌아간다고 느껴질 때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움직이지 않게 되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서히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작은 목표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일 해야 할 작은 일 하나를 정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루는 달라집니다. 내일은 아침에 직접 된장국을 끓이겠다. 산책길에 벚꽃 나무를 세워보겠다. 오늘 읽은 글귀를 손글씨로 써보겠다.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겠다. 이런 사소한 목표는 하루를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매일 반복되면 무의미했던 일상이 다시 생기를 되찾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마음의 봄을 불러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움은 마음을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실버 세대를 위한 온라인 강좌도 많고 지역 평생학습관, 복지관, 도서관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수업도 많습니다. 그림, 시쓰기, 스마트폰 활용법, 역사 이야기, 외국어 회화. 배움의 주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 그 자체가 삶을 살아있게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두뇌는 우울을 밀어내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삶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심어줍니다. 늦은 도전은 더 깊은 기쁨을 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전은 젊은 사람의 몫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뜨겁게 몰입하는 사람들은 노년의 도전자들입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삶이 얼마나 귀한지,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하는 도전은 더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결과보다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한 달간 손편지 써보기, 지역 사진 공모전에 작품 내기, 손으로 1000조각을 이어 퀼트를 완성하기. 이런 도전은 삶을 다시 반짝이게 만들고 마음을 다시 뜨겁게 덮여줍니다. 의미 있는 일상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우리는 자주 몸이 약해서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울해서 몸이 약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통증도 덜 느끼고 병에 걸려도 더 빠르게 회복한다. 즉,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몸도 덜 아픕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작은 행동. 그것이 결국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삶이란 오늘도 살아볼 이유를 찾는 여정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지 마세요.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 내가 보낸 한 통의 문자, 완성한 조각 그림, 딸에게 전한 한마디 응원, 가게 주인과 나눈 짧은 인사 속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의미한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무너지고 의미 있는 순간이 쌓이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만의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보세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응원하게 될 그 순간, 노년의 하루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시기보다 깊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라. 지금은 나를 예뻐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 하루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엔 가족을 챙기고 자식을 돌보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에 나를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며 마음의 건강을 위한 실천입니다. 자기 돌봄은 생존 전략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지치면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친절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감정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참고 또 참으며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도 몸도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자기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하지만 자존감은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내가 해낸 일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는 것, 무언가 잘못됐을 때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 이런 작고 다정한 행동이 쌓일 때 비로소 마음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작은 휴식, 다정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내 마음을 위한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기. 가까운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걷는 동안 마음도 숨을 쉽니다. 아침 햇빛 10분 받기. 수면 리듬을 조절하고 우울감을 낮춰줍니다. 차 한 잔의 시간 갖기. 소파에 앉아 좋아하는 잔의 차를 따르고 조용히 향을 음미하는 그 10분이 하루의 피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자기 전 셀프 칭찬 한 줄 적기. 오늘은 잘 쉬었어. 오늘은 다정하게 말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다음 날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처럼 자기 돌봄은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향해 조금 더 다정해지는 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일수록 자신의 감정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슬퍼도 웃었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년기엔 참는 삶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면 말하고 원하지 않는 부탁은 거절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위해 하루를 비워두는 것. 이런 태도는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자각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젊은 시절에는 애들 먼저, 남편 먼저, 집안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선물이 필요합니다. 작은 꽃 한 송이, 마음에 드는 립스틱 하나, 따뜻한 양말 한 켤레,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그 어떤 것도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작은 사치가 내 삶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최고의 도구 명상과 산책. 몸의 운동이 필요하듯 마음의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명상과 산책입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지금 이 숨에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소음이 정리되고 내면의 평온함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산책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립니다. 걷는 리듬은 생각을 정리하고 공기의 냄새는 감정을 환기시킵니다. 무엇보다 하루에 한 번 걸으면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지금은 나를 예뻐할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딸로, 직장인으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오신 당신,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나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더는 희생하지 않아도 괜찮고 더는 참고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들고 내 감정과 건강을 돌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답게 사는 노년이고 가장 아름다운 나이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해 웃어보세요. 하루의 끝에서 당신은 오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수고했어. 오늘 참 잘했어. 괜찮아,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일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익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바로 당신을 예뻐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철학을 가져라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주는 건 원칙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더 깊고 조용하게 마음을 흔듭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도 조금씩 변하고 세상은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건 건강도 돈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내가 믿고 살아온 삶의 철학 그리고 지켜온 원칙입니다. 철학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가치관은 흔들리고 진실보다 감정이 앞서는 시대, 자극과 소음이 넘치는 세상에서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내가 누구였는지도 잊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고요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 즉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삶을 옳다고 믿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가치는 무엇인가. 그 물음에 대한 나만의 답. 그것이 철학이고 그것이 있을 때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접어들면 삶은 더 고요해지지만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조용히 살되 품위는 놓지 않는다. 남이 무시해도 나는 나를 낮추지 않는다. 상황은 바뀌어도 나의 존중과 배려는 지킨다. 이처럼 내 안에 지켜야 할 기준이 있을 때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원칙이 나를 보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젠 세상 물정에 맞춰 살아야지. 마음대로 살기엔 너무 늙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이 분명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평가보다 스스로의 선택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원칙들입니다. 거짓은 쓰지 않는다. 누구 앞에서도 내 말투는 부드럽다. 내가 먼저 진심을 잃지 않는다. 남 탓하지 않고 내 몫을 다한다. 이런 원칙이 살 속에 스며 있으면 상대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태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킨 나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존감은 바로 그 순간부터 생겨납니다. 늙어서도 존엄한 삶의 기초는 지켜야 할 것을 아는 태도입니다. 노년기에는 삶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삶의 본질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물질은 사라져도 인간관계는 변해도 내가 지켜온 삶의 태도는 나를 지켜줍니다. 원칙이란 결국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삶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존엄이고 그 존엄이 삶을 품위 있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철학을 써내려가세요. 혹시 아직 나만의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써내려가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을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가장 지키고 싶은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진심으로 답해보면 그것이 곧 삶의 철학이 되고 노년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혼란한 세상에서도 내가 나를 잃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벽이 되어줍니다. 원칙은 늙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 듭니다. 기억력도 기운도 때로는 관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 원칙은 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품격이 묻어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냅니다. 이제는 나만의 기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붙잡아주는 삶의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오디오북을 통해 함께 걸어온 7가지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일상의 무기력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하며 건강을 단지 지키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익혔습니다. 또한 외로움이라는 병을 피하지 않고 관계의 끈을 다시 잇는 용기를 이야기했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기 위한 작은 목표와 도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줄 삶의 철학과 원칙을 갖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품위 있고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인생은 준비하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60세를 끝이 아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 30분 산책, 작은 인사, 한 줄 감사일기, 소소한 자기 칭찬. 그 모든 것이 노년의 품격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더 깊이 있는 삶, 더 넉넉한 노후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가옵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지금부터 당신이 다시 시작하는 하루하루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